자,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그 지난해 3구 대선 직전, 지난해 2월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소리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8월 31일 날 이 대장동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김만배가 신학님이라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러니까 뉴스타파, 매체는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랑 인터뷰를 진행해요. 김만배 씨가. 대선 6개월 전이죠. 9월 15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이 뉴스타파가 김만배랑 인터뷰한 내용을 땅 보도를 합니다. 대선 사흘 전, 그리고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죠. 그런데 저 김만배가 저 신학님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김만배가 허위로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약간 이른바 뭐 저축이 되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대선 사흘 전에 빵 보도가 된 거예요. 먼저 정미경 최고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그 이재명, 김만배의 저는 공작이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9월 15일이 그 가짜, 그 허위로 만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3일 후 18일,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일 날 이재명 그 후보, 당시 후보의 입으로요. 국민의힘,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공격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2월 달에 그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예. 그 이제 TV 토론장에서 왜 커피 타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 김만배는 과연 그 이회창 과거에 이회창 대표 그 아들, 그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 아들 그 병역 비리 의혹 공작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대엽의. 김대엽. 그런 아마 작전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그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대선 며칠 전에 이거를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뉴스타파에서 예. 3월 6일 날 온 언론이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성공을 해버리면 나중에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결과적으로 아유 그때 뭐 죄송합니다. 허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 뭐 사과합니다. 뭐 이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하늘이 도왔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예. 하늘이 도왔고 지금 만방에 김만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반드시 밝혀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신학님이라는 사람과 대선 전에 인터뷰를 했고 거짓으로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하려고 김만배가 허위로 인터뷰한 것을 그것도 신학님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뭐 인터뷰를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픽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이 김만배가 신학님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직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조우영이라는 대장동 브로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검찰은 그 증언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야, 이거 대장동 의혹 말이야.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아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또 있죠? 자,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니까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이 대장동 사건을 내가 이 광야로 끌고 갈 거야.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것은 뭐 남욱, 정영학, 조우영 검찰의 대진 실문 과정에서 저러한 김만배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일단 사건의 진상이 좀 더 드러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가 건넸다는 그 돈의 액수가 사실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값이라는 얘기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 되는 돈을 사실은 책 3권의 값으로 줬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둘 사이에 좀 이른바 커넥션 또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네. 마치 이 뭐 정치 공작이다, 기획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몸통이 마치 뒤에 배우로 민주당이 있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각의 행태도 역시 저는 좀 부적절하다, 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가짜 뉴스의 생산이 될 수 있다고 어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토론회라든지 SNS에서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보도가 되었을 때 분명한 파장이 있었던 것이고 보도를 기획해서 할 만큼 그럴 정도의 정신이나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시에 여러 언론들이 이것을 기사화했고 실제로 파급력이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치 이슈로 다뤄질 법했던 내용이라는 어허.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마치 김만배 씨와 짜고 김만배 씨가 짜서 그 기획 의도대로 무언가 움직여줬고 그 이득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예. 마치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챙겨줄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 쪽의 일부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인 건데요. 2021년 9월 15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와 신앙님의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2021년 10월 초에 이제 언론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의 주임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이 대장동 건이라는 게 생겼다. 따라서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에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6일 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대출 비리범을 비호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8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 윤석열, 대장동을 왜 뺐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김종혁 위원장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우연의 일치일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연의 일치일 리가 있습니까? 허허. 아니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린애라면 모를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네. 그 과거에 그 2002년도에 제가 기자로 있었던 당시에 그 병풍 그 김대엽. 민주당이 예. 의인이라고 그렇게 칩겨 세웠던 김대엽의 병풍 사건이 예. 어쩌면 저렇게 비슷하게 진행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요. 2002년 그 6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럼 6개월 전이잖아요. 딱 네. 선거 치르기 6개월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이번 건도 보면은 9월이에요. 그 9월에 이제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게 대선 치르기 딱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뭐 정치 전문가들은 야 6개월 전부터는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공작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대엽 같은 경우는 무슨 저 이회창
그 총재의 장남의 병역 비리를 빼기 위해서 그 문서가 소각됐다, 뭐 문서가 파쇄됐다라면서 무슨 테이프까지 제시했는데 그 테이프 저도 그때는 믿었어요. 기자하면서. 그래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다 조작된 거였고 나중에 대선 결과를 확 뒤집어놨는데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무고, 뭐 공무집행, 뭐 공무원 사칭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1년 10개월 형 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 달 전에 뭐 가석방 됐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권이 자기가 지지했던 정권이 승리를 하고 나면 예. 이런 식으로 별 볼 일 없이 빠져나가는데 이번 건도 보세요. 저게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받고 내가 그 인터뷰를 해줬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가 끝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허허. 검찰이 11월 달인가에 조우영 씨를 불러다가 예. 조우영으로부터 아니 나는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습니다. 박모 검사와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은 온 세상이 지금 거짓말로 범벅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덮어둡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선거 보도가 3일, 나오죠. 대선 3일 전에 예. 그거를 폭로를 해요. 허허. 그래서 MBC, KBS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장담컨대 예. 이번에 그때 3월 9일 날 선거를 치렀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후보의 말이 맞구나. 이 대장동 배우는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표한 사람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국기문란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냐고. 예. 왜 이걸 펄펄 뛰냐고. 제가 보기에는 2002년에 병풍 사건도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공작이 너무 먹혀 들어갔고 이번에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김종혁 위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처음에 보셨던 그래픽이에요.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가 대선 6개월 전쯤인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바로 저것이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2022년 3월 6일 날 뉴스 타파를 통해서 땅!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타파의 보도가 나온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잇따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몇 달에 걸쳐서 억울하게 당했던 이 금융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억울한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이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네, 이제 저러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2022년 지난해 3월 6일 날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이러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직후에 같은 날 3월 6일 날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 뉴스타파의 기사 링크가 공유가 되면서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라는 글이 올라오죠. 그리고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 승리. 어떻습니까? 정미경 최고. 한 말씀 아니 하시죠. 지금 보세요. 뉴스타파 보도된 이후에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김용민, 박성준, 백혜련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합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나중에 아마 수사 받아야 돼요. 저분들. 그럼 나중에 이러겠죠. 나는 언론 보도가 진실인 줄 믿었다. 그래서 얘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변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 김만배 씨가 지금 1억 6,500만 원을 주고
가짜로 허위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바로 내보내지 않아요. 예. 바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빅 뉴스인데 와 이거 엄청난 사실은 단독이잖아요. 예. 그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대선 3, 4일 전에 그걸 내보낸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몰랐을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부분까지도 다 알고서 지금 저렇게 합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당연히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다 자,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자, 뭐 이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